그래서 그게 이제 대비되는 겁니다. 요 차별적인 관계,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투명하고 상호적인 사회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요런 지금 개념들이 서로 대비되면서 지금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봅니다. 따라서 현대의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풍요로움이 상실되었으며 그 잃어버린 풍요로움은 생산성을 한없이 증대해도 새로운 생산력의 고삐를 풀어도 다시 찾아질 수 없다. 현대 사회는 풍요롭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풍요로움과 부는 사회조직 안에 구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조직과 사회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생겨날 수 있다. 결국은 오늘날의 사회관계와 사회조직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조직과 사회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풍요롭지 않은 거야. 이것이 변해야만 풍요로워져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사회조직과 사회관계, 자, 하위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쓰면 좋겠지만 그것을 묶어주는 상위 개념 없을까요? 자, 그 묶어주는 상위 개념 뒤에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사회적 논리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자, 사회적 논리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사회조직과 사회관계 묶어서 사회제도 이렇게 묶어줘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논리 또는 사회적 관계가 바뀌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요 마지막 문단 네 번째 줄. 우리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소비가 있다. 자, 지금 아까 원시 사회에서 중요한 게 낭비였습니다. 원시인들의 행동의 가장 중심적 특징은 낭비였어요. 그 낭비에 대비되는 개념이 소비입니다. 그럼 낭비가 중요한 만큼 소비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영구히 지속되는 강요된 소비요 희소성의 쌍둥이자입니다. 희소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했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이 소비라는 겁니다. 자, 원시인들에게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풍요로운 사회를 체험하게 한 것은 그들의 사회적 논리였다. 우리를 호화로운 빈곤 속에 살게 하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의 사회적 논리다. 자, 다 봤습니다. 자, 다 봤을 때 글 전체의 화제는 풍요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풍요로운 사회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럴 때 그것에 대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뭔가요? 자, 맨 첫 문단의 앞부분에도 사회적 논리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마지막 문단의 뒷부분에도 사회적 논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풍요로움의 근원은 사회적 논리에 있다. 자, 이 글에서 풍요로움 또는 풍요로운 사회라는 개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사회적 논리라는 개념입니다. 또는 사회제도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풍요로움의 근원이 사회적 논리에 있다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산업사회와 원시사회를 대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현대산업사회, 원시사회 중요할 거예요. 현대산업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였나요? 희소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 그 희소성은 경쟁 및 차별화에서 나타난다는 것.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원시사회에서는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 낭비는 이 자연자원의 풍부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사회관계의 투명성과 상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 이꼴 결국 자유로운 교환이 부를 무한하게 창출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요약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이 쓴 요약문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 15페이지 표입니다. 자, 15페이지 표면은 논술 채점 기준이 나오죠. 자, 제가 모의논술 문제를 선호하는데 모의논술 문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대학 측에서 채점 기준을 되게 상세하게 밝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주제어들이 나옵니다. 풍요, 사회제도, 시장경제, 희소성, 소비, 원시사회, 필요, 낭비, 교환. 여기서 시장경제 이꼴 현대산업사회입니다. 자, 그걸로 바꿔 써도 될 거예요. 자, 요 개념들 다 들어갔나요? 자, 여러분 요약문에서 하나 빠진 만큼 일정 정도 감점입니다.
자, 고려대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2개 이상 빠졌으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자, 다 들어가야 되고, 자, 1개도 조금 어렵고요. 2개 이상 빠졌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요 핵심적인 주제어를 포함한 중심 문장들. 자, 채점 기준 봅시다. 요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 주제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9개의 주제 문장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문장들이 나와요. 풍요로움의 근원은 사회제도에 있다. 라든지, 현대사회는 희소성의 개념에 근거한 경제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이 주제어들에서 나오는 거죠. 현대사회, 희소성, 이런 것 다 주제어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희소성은 상대적 비교, 차별화에서 기원한다. 라든지, 자, 아니면은, 현대사회에서 교환은 개인의 결핍감을 증대시킨다. 라든지, 이러한 현대사회의 사회관계를 소비라 부른다. 라든지, 자, 이런 것들 쭉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물론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바뀌어도 돼요. 이 의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의미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글을 쓰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은 거의 이제 요약문이 되는 건데, 그 위에, 자, 이 수업 자료 위에 보면 요약문이 나옵니다. 자, 그 요약문을 보면은 결국은 어휘를 완전히 바꿔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자기 언어화를 한다고 할 때 어휘를 통째로 바꾸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개념들은 가능한 한 쓰되 이제 어구나 아니면은 저기 문장 전체를 조금 손보는 방식으로 전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써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렵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한테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어려워요. 자, 아직 논술 시험 많이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남은 논술 시험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단어들 자꾸 익히고요. 자, 한국말이라 하더라도 개념어들, 어휘장 만드십시오. 자, 그러면서 차근차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가능한 답안 작성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